우리나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나라도 수세식의 변소의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불국사 극락전에 가면은 수세식 변소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선시대 왕이 있었던 병기는 우리가 매화틀이라고 하고 혹은 매우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광의 왕이 된 남자, 거기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왜 매화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임금님이 싸는 똥은 더러운 똥이 아니라 매화라고 본 거죠. 그래서 똥만 생각하면 매화, 오줌까지 생각하면 매우, 비우자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임금님이 쓰시는 요강은 매화틀 혹은 매우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앉아서 볼일을 보시면 밑에 이제 요강 같은 것에 받아서 일단은 사람들이 똥 냄새 상태를 확인해서 임금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버렸죠. 그렇게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임금님의 볼일 본 것을 이렇게 뒤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조선시대에서 한양에서 도시에서 오물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지금 제가 막 그 서양에서 도시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막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서양 얘기지 않냐. 동양의 도시는 굉장히 생태적으로 건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중세시대 때 모든 도시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양이든 서양이든 도시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오물 관리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이나 대명률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은 길거리에 오물을 버리면은 뭐 곤장을 치고 혼쭐을 내줄 거야 라고 하는 엄포, 공갈, 협박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이것이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 한양만 생각해도요, 오물이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일단 도성 내 경작이 금지됩니다. 즉 도성에서 오물이 발생하면 그 오물을 퇴비로 써서 그 도성 내에서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성에서 발생되는 오물을 도성 밖으로 끄집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낮에 사람들이 덕실덕실 거리는데 똥달구지가 갈 수는 없어요. 그럼 밤에 나가야 되는데 밤이 되면은 성물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오물을 도성 밖으로 퇴비용으로 순환시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마당에서 똥을 말려요. 그래서 건조시킨 다음에 똥 가루를 가져가서 도성 밖에 있는 농지에 거름으로 팔았던 뭐 그런 구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기는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가정에서 나온 오물들이 도성 내에 투기되는 것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조선 중기를 지나서 후기로 가게 되면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 10만의 일종의 계획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은 조선 전체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한양으로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한양 인구가 인구 20만이 넘어가게 되는 대도시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만을 기준으로 설계했던 도시가 인구 20만이 되니까 버티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물들이 길거리에 넘쳐나게 되고 또 그 오물들을 하천에, 냇가에 많이 투기를 하게 되는데요. 조선시대에 한양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뭐예요? 청계천이잖아요. 그 개천에 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니까 청계천이 점점 더 높아지게 돼요. 일종의 오물이 쌓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홍수가 쉽게 나잖아요. 그래서 영조 시기가 되게 되면은 대규모의 청계천 준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계천에 있는 것들 파내요. 근데 파낸 다음에 이것을 도성 밖으로 끄집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청계천 주변에 이것을 준설한 것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산처럼 높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가짜산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가산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혹은 그것을 만들어진 산이라고 해서 조산이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흙더미가 이렇게 크게 쌓여져 있으니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근데 거기다 꽃을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만발하게 돼서 꽃향기가 많이 난다라고 해서 또 방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914년에 일제시대 때 전체적으로 조선의 지명들을 한자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면서 그 지역을 동네 이름을 방산동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감이 오시죠? 지금 동대문 근처에 있는 방산동 방산시장 뭐 이런 곳이 예전에
조선 영조 시대 때에 청계천을 준설하면서 그 준설토를 쌓아두면서 생겨난 지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땅끄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땅끄지 유래를 아시나요?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한양으로 많이 몰려든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양에 오면 뭐가 돼요? 거지가 되잖아요. 근데 거지가 어디로 가야 돼요? 청계천 다리 밑으로 가야죠. 그런데 거지들이 많아지면은 청계천 다리 밑에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 다리 밑에 거지들이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기득권이 있는 거지들은 다리 밑에 있게 되고, 나중에 온 기득권이 없는 거지들은 그냥 땅으로 다 쫓겨나요. 근데 땅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청계천 준설에 했던 가산에다가 토구를 파고 거지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에 토구를 파고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그 거지들을 땅거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또 땅꾼 있잖아요. 뱀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꾼의 어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땅에 숨어있는 뱀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꾼이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요. 또 한 설은 거지가 많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치안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 시대 때 영조가 거지들에게 먹고 살 방편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도성 밖에서 뱀을 잡아서 도성 안에 뱀을 팔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거지들한테 줘요. 그래서 땅거지들이 뱀을 잡아서 팔았다라고 해서 뱀을 잡는 사람이 이 땅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준설 작업에서 이렇게 땅거지하고 땅꾼이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그냥 좀 더 한번 엮기로 세볼까요? 우리가 질이 나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양아치라고 하죠. 근데 원래 양아치는 넝마주의들을 양아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넝마주의 이전에는 거지들을 양아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들이 빌어먹으면 거지가 되는 것이고요. 거지들이 뭔가 쓰레기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벌어먹게 되면은 이제 양아치, 넝마주의가 되는데요. 거지들을 왜 양아치라고 했냐면, 고려시대까지 올라갑니다. 고려시대 때 스님들이 시주를 받아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주를 받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때 이제 종을 칩니다. 딸랑딸랑 종을 치면 사람들이, 아, 스님들이 시주를 받으러 왔겠구나 라고 해서 나와서 스님들에게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을 친다라고 해서 동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불교가 탄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남에게 빌어먹는 행위를 동령질이 되는 거죠. 동령질. 그리고 빌어먹는 사람을 동령아치가 되고, 이게 동량질, 동양아치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동양아치에서 동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양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빌어먹는 사람들이 거지를 일컫는 말로 양아치가 되고, 이 양아치가 쓰레기를 줍는 넝마주의를 가르치는 말이 되고, 다시 질이 나쁜 사람들을, 끌렁끌렁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말이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점점 더 한양의 위생 환경이 나빠지게 되고요. 구한말에 한국을 방문했던 선교사 외국인들의 방문기를 보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조선의 한양처럼 더러운 도시를 못 봤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악명 높은 도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장티푸스를 비롯한 전염병들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한말을 거치고 일본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군대의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대적인 오물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요. 그것이 조선 전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근대적인 쓰레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물들을 이렇게 수거를 해가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나오는 이 재활용품들을 수거하는 넝마주의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양의 넝마주의들은 레거 피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거라고 하는 게 헌옷이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거죠. 희한하게 얘기가 어원이 똑같아요. 넝마라고 하는 것도 그 옷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넝마주의, 서양에서는 레거 피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서양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헌 옷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나온 뼈다구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헌옷을 모은 것은 왜 모았냐면은 종이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지금 종이는 나무를 파쇄를 해서 그 펄펄을 가지고 종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1800년대 후반이 되었어야만이 나오는 방법이고요.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은 똑같은 섬유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라든지 면이라든지 아니면
양모라든지 이렇게 나온 꽃들을 모아서 이제 종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의 원료가 되기 위해서는 헌옷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헌옷들을 이런 도시의 레거피크들이 수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넉마주의들의 모습들이고요. 미당 서정주 시인께서 젊었을 때 넉마주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넉마주의를 하면서 꼬마 계집에게 무시당한 그 심정을 담아서 넉마주의가 되라고 하는 시도 썼다라고 얘기를 하네요.